안녕하세요, 대인칭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대도 하시는 제품입니다. 한성에서 출시한 TFG 아트라는 흔히 한고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의 후속작 TFG ARF 제품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TFG 아트랑 차이점은 T가 F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그거는 텐키리스 제품과 풀배열 제품의 그 차이를 모델명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은 제품을 확인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박스는 이렇게 한성 TFG 로고와 구매한 제품의 선택사항들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은 블랙과 실버 두 색상이 있고, 키캡은 영문과 영문 플러스 한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스위치도 카일에서 제조한 아트박스 축과 체리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아트박스 적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 한성 제품들 배송이 안전하게 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박스가 훼손된 채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품 C를 뜯고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은 이렇게 기스를 막아주는 패키지로 배송이 됐습니다. 구성품은 더스트 커버, 그리고 키보드 본품, 제품 사용 설명서, 금도금이 되어 있고 노이즈 필터가 달려있는 C타입 케이블, 와이어 방식의 키캡 리무버, 스위치 리무버. 이번에 스위치 리무버는 조금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으로 왔네요. 윤활용 번들 그리스, 여분의 아트박스 스위치 3알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용 여분의 용두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상당히 무난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작과 같은 그 화이트로 색상을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실버와 블랙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실버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하우징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고 이렇게 둥그스름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디자인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판과 하판에 이렇게 단차가 드러나 보이는데, 이 상판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이고 하판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약간 재질의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위쪽 상판만 거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디케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단의 이 부분이 약간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풀배열 모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자사의 로고나 회사명 아니면 제품명을 적어 놓거나 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밋밋한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닥면을 보시면 하판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전 텐키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하판이 전부 다 고무였어요. 그래서 고무가 노출이 돼서 정말 타건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이 안에 고무 흡음재가 들어있긴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다 감싸버렸기 때문에 고무가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약간 그 시각적인 고무합한 느낌은 없어진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착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C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한성 블루투스 무접점 같이 막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불편함이 없이 그냥 바깥쪽에다가 꽂으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캡을 살펴보시면 이중사출 키캡으로 되어 있고 재질은 PBT입니다. 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안쪽은 이렇게 투명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사출을 했고, 바깥쪽은 불투명한 검정색으로 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각인이나 기능키에 관련된 각인들은 레이저 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심플한 제품들을 좋아해가지고 영어 각인만 구매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한글 각인 키캡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한글로 구매를 해봤어요. 영문 각인 키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한글 각인만 지워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두께를 잴 때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까지 같이 재면 1.47mm, 이 바깥쪽 이 위에 까만 부분만 재보면 0.94mm입니다. 제품 DB상 그 키캡 두께는 이 안쪽에 이 두꺼운 부분을 측정한 두께고, 이 바깥쪽은 조금 얇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뒤집어만 봐도 조금 막 그렇게 두꺼운 느낌이 드는 키캡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판을 보시면 위쪽에 LED가 달려있는 역방향 기판이기 때문에
역방향기판을 사용하실 경우에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일반적인 스위치들과 함께 장착을 했을 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섭이 생길 수 없는 아트박스 스위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박스 스위치는 팩토리 윤활되어 있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프링 소리가 거의 없는 그런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키보드는 체리 스위치를 기본 옵션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방향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두꺼운 부분과 가장 얇은 부분을 이렇게 차등을 둬서 간섭을 줄이게 키캡이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체리 높이 키캡을 체리 스위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두꺼운 키캡의 키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캡을 보니까 이 제품은 순정 상태로만 쓰실 분들은 체리 스위치를 쓰셔도 아마 간섭을 못 느끼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테빌라이저가 팩토리 윤활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의 소음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보시면 스테빌라이저에 소음이 있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윤활이 아무리 팩토리 윤활이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만약에 윤활이 마음에 안 드시면 동봉되어 있는 그리스로 추가 윤활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용두가 빠지는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스테빌라이저는 개인이 간단하게 윤활하기도 편하고, 이 스테빌라이저 용두의 발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윤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스테빌라이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성 제품들도 제가 많이 써보고 했지만 이런 건 오래 사용하면 그리스가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빌라이저에 소음이 있다면 이 용두, 이 사이 부분 그리고 이 철심 부분에 그리스만 조금 짜주셔서 발라주시면 소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빌라이저 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는 상관없는데 나사가 이쪽에 박혀 있어서 스테빌라이저를 교체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제품을 분해하지 말라고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스테빌라이저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은 나사가 이쪽에 박혀 있어서 스테빌라이저 교체가 조금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전작이 키감이 좋고 정숙한 키보드로 유명했던 터라 이 제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기다렸던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스테빌라이저랑 전체적인 키감도 기본적으로 정숙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전 한 고무가 상당히 유명하고 매력 있었던 점이 뭐냐면, 바닥이 전부 다 고무다 보니까 묵직하기도 하고 정말 통 안에 모든 소리를 잡아먹는 듯한 단단한 키감을 보여줬는데, 이 풀고무도 단단한 키감임은 분명하지만 약간 전작의 그런 단단함 느낌보다는 약간 덜 묵직한 키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모델이 오히려 너무 단단하고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묵직하고 특색 있던 키보드라서 이 제품은 비교적 그런 맛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키감도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키캡이 역방향에도 체리 스위치를 감당하게 제조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이라는 점이 약간 키캡에서 약간 아쉬움이 살짝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뭐 키캡을 교체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키감도 정숙하고 괜찮네요.
키보드를 PC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각인의 위치와 LED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문더덕이 없이 깔끔하게 투과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소개시켜드렸던 FX 모델 같은 경우에는 LED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광량이 이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확실히 LED가 역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좀 더 투과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가 가격 85,000원에 구매한 키보드 치고는 상당히 예쁘고 만족스러운 LED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단축키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키캡에 레이저 프린트로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 프린트 되어 있는 부분과 FN키를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LED의 흐르는 속도는 FN키와 방향키 좌우 키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 광량 같은 경우에는 FN과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광량을 낮추거나 이렇게 높여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광량 밝기를 최고치로 늘리면 이렇게 넘버락, 스크롤락, 캡스락, 윈도우락 부분이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최대치 광량이라는 뜻도 되지만, 만약에 캡스락을 사용하시고 스크롤락을 사용하시고 넘버락을 사용하시고 윈도우락을 사용하실 때 그때 인디케이터를 대신해서 하얀색 LED가 점등됩니다. LED 효과 같은 경우에는 FN키와 스크롤락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다양한 모드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키가 있는데 그건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LED를 끄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FN키와 방향키 아래키를 최대한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LED를 끈 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전 모델보다 좀 더 편의성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전 모델의 강한 특성을 조금 많이 깎아먹은 그런 아쉬움도 남아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무 합판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텐키리스 모델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적당한 가격에 정숙한 키감, 그리고 숫자 패드의 필요, 가격 대비 괜찮은 RGB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도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